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제학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경제학 계산 문제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시험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도 많이 있고 계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 한번 먼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계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한번 도움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대비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은 뭐 이렇게 다 잘생겼어요. 아무튼 경제학이 계산 문제가 많잖아. 그래프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잘생겨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다들 모여서 열심히 카페인지 도서관인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경제학 우리 객관식을 기준으로 할게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산 문제들이 요즘 꽤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 이러한 계산 문제의 출제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먼저 봅시다. 상당수의 계산 문제가 포함된 경제학 객관식 시험을 효과적으로, 제기가 아니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준비하려면 진화하는 시험 추세에 맞는 다음의 전략을 고려하십시오. 첫 번째, 기본을 마스터하세요. 맞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수포 잘해서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식을 못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 문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식을 못 세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 이론을 잘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해줬는데 잘 설명해 줬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개념과 그리고 이를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겠고, 여기도 잘 얘기해 줬네. 탄력성, 비용, 수익, 이자율, 경제지표 관련된 공식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이러한 개념의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해야지 그 다음 사실 식을 세워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저는 경제학이 계산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내용 자체를 암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산 기법을 연습한다. 맞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어떤 표준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거를 머릿속에 사실은 또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양한 경제 계산을 정기적으로 연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떻게 알았지? 임봉욱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연습과 같은 교과서와 경제 이론과 응용 수학을 혼합한 기타 소스를 활용한 연습 문제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임봉욱 교수님이 미시경제학 책으로 되게 유명한 책을 쓰신, 바이블 책을 쓰신 교수님이시거든요. 퇴임하시긴 했는데 여기 물어본 챗 GPT가 제가 만든 경제학 짱박사 챗봇에다가 질문한 거거든. 거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요 쫙 거기다 업로드 해가지고 질문을 던졌더니 약간 그거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얘가 대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짱박사 경제학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거기다 쫙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스미스의 미시경제학 이런 게 아니라 임봉욱 교수님 미시경제학 책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놔서 강의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객관식 경제학 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본이 되는 문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엔 그래프에 익숙해지자. 맞습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수학 언어를 사용할 때 가만히 보면 그래프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랑 계산 문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경제 원리와 계산을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라든가 비용 곡선, 각종 경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도출하는데 그래프를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끔은 제가 샘플로 가져올려다 말았는데 경제학 계산 문제 꼭 계산하지 않고요. 그래프로 대충
봐서 찍는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에 연습 시험을 활용한다. 경제적 계산에 초점을 맞춘 연습용 객관식 시험을 찾아보세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회계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간평사, 노무사 등등등 공기업, 경제학 객관식 문제들이 있는데 약간 출제 포인트가 다르고 난이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골고루 하긴 하지만 약간 출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다 하시면 좋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뭐 강약 조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 배우기.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식이 오지선다가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때 살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답을 중간에 과정에 도출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거법으로 찾게 되면 요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답을 다 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AI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시간 관리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면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분 한 30초? 많아도 2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풀 수 있는데 시간이 한 5, 6분 걸린다. 그거는 안 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못 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타임을 관리하는 타임 매니지먼트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고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들만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라. 시험에서 다룰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강의를 좀 처음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강약 조정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게 중요하고 요게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보신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 사용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스터디 그룹 만들기라든가 필요할 때 설명을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뜻입니다. 제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각종 학원에 게시판에 질의응답하는 게시판도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페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식 같은 거라든가 그래프 그릴 때 이걸 직접 어떻게 손으로 계산 과정을 쓴 다음 사진 찍어서 올리기가 좋잖아. 그래야지 제가 보거나 조교 선생님이 보셨을 때 중간에 어디가 계산이 틀렸는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가시면은요, 거기 카페가 있고 각종 또 여러 카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AI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경제학 계산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데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강의가 좀 많습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 시리즈가 있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 경제수학과 공기업 경제 이론과 문제 있는데 여기 요 경제수학이라는 요 파트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수험생들을 위한 경제수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학과인데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경제수학? 그 알파치앙 그 책을 많이 보긴 하잖아요. 그거 이제 역자이신 분이 제 은사님이신데 이성자 순자 교수님이신데 그거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수험 대비용으로 쓸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가 경제학을 계속 전공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할 때는 요거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경제수학 특강이라는 요 책을 수험경제 썼고요. 요거에 대한 강의를 클릭해서 채널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덧셈 뺄셈부터 있습니다. 덧셈 뺄셈부터 연립방정식부터 그런 것들은 좀 쉽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넘겨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험경제에 필요한 약간 전미분, 편미분 거기까지 수열과 연립방정식 등등등 거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강의 스타일 보면 뒤에 제가 있는데 죄송한데 아무튼 보지 마시고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푸세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 쓰이는 MRTS랑 뭐 예산제약식과 등등등 그런 거 할 때 활용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설명이 쫙 있고 뒤에 연습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간평사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들 중에서 직접 가져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수험생들을 위한 경제수학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뭐냐면 이렇게 전자칠판을 활용하기 전에 집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마이크하고 이렇게 태블릿 PC에다 글씨 쓰면서 이렇게 라그랑지안 승수법 이런 거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니까 좀 너무 그래. 막 소리가 울리고 막 제가 또 조용히 밤에서 찍다 보니까 밖에 막 복도에 막 소리가 들리나 봐. 그래서 저 집 구석은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이걸로 안 하고 또 전자칠판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제가 필기하면서 강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 앞에. 그러니까 요거 보셔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앞에 책을 가지고 설명한 그 최근에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두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거 다 기초 경제학에서 또 이게 경제학 계산 문제에서 아주 베이직한 그런 문제니까 좀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다 경제학 객관식에 활용되는 기출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버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학 그래프 계산 문제 특강 요거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프는 다음에 하고요. 계산 문제 특강에서 이렇게 앞에 파트 1에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탄력성. 간략한 건데 이거 바로 밑에 해설 보시면서 이거군 그렇게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나 이거 풀어봐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에 대한 문제들을 몇 개 기초적인 걸 넣어놨고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도 효용 극대화 문제들을 푸세요. 여기는 라그랑지안을 풀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MRS랑 PY분의 PX로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거시로 가면 거시도 IS 곡선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IS 곡선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아셔야지 IS 곡선 식을 도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IS 곡선과 관련한 방정식 그리고 이동하는 거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거보단 조금 더 볼륨이 크긴 하겠지. 근데 짧게 이렇게 컷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AD 곡선 관련해서 정보를 준 다음에 IS 곡선 도출하세요. LN 곡선 도출하세요. IS와 LN 곡선 같이 합쳐서 AD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모르시면 이제 우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파트 1, 파트 2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트 3에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미시부터 거시까지 해가지고요. 수요 공급서부터 이렇게 주로 경제학이 계산 문제잖아.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690문제 정도까지 됩니다. 제가 꾸준히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보신 다음에 스스로 셀프로 보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은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시는 것들은 넘어가시면서 필요한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3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씩 그래서 계산 문제랑 그래프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파트 3까지만 준비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경제학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랑 그래프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하시게 되면 경제학 할만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트 3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1번서부터 쫙 우리가 찾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1번서부터 이렇게 쫙 제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 찾아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프나 계산 문제가 좀 두려우신 분들은 원래는 자기가 직접 풀어봐가지고 그 다음에 답을 가리고 해설을 가리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시험을 준비하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하는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좀 좋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강의를 한번 쫙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또 여타 문제라든가 추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수험 경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표정들이 밝아졌네요. 여학생이 한 명 다시 왔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에 대한 그래프들 정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해피한 모습, 자신감이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한번 같이 열심히 해서 계산 문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2탄 경제학 계산 문제 특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그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공부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 솔루션, 해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